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머니 오늘의 영어는 파일럿입니다. Do you know who I am? 영화 파일럿은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한정우가 파격 변신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코미디입니다. 기장 한정미입니다. 그 약간 여자 얼굴로 필터 그게 맞아요. 네. 난 감독이 되게 똑똑하다고 느낀 게 암시잖아요. 미래 여장 할 거에 대한 맞아요. 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네. 어? 미래 여장을 하는 거에 대한 복선 같은 복선 거죠. 같은 거. 네. 조정석이 싫어하거든. 딱 찍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장하는 게 싫잖아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이. 굳이 해석하면 자기 예쁘자고 그 예쁜 필터 걸어놓는데 내 얼굴까지 여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살짝 불쾌한 정도의 느낌? 거기서 사관학교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관학교 선후배 엄청 엄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공군 나오셨으니까 네. 잘 아시겠네요. 조금 아시겠네요. 조금.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종을 잘한다고 데려가진 않거든요. 이건 뭐 여담인데 그 조종 스타들을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고난다. 이거는 그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네. 타고난대요. 네. 죽도록 노력해도 진짜 타고난 조종사는 이기기 어렵다 그랬어요. 탑건이나 뭐 이런 요즘 비행기 영화 나오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성격 말썽쟁이고 이런데 막 엄청난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도저히 못 근데 따라가는. 진짜로 재능이 되게 크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의 갭을 경험과 노하우로 풀어가는데 그거를 잘 안 가르쳐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 내 노하우를. 나와 상대방한테. 친한 사람한테만 공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재능이 이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게 이해를 못 할 수 있다. 아, 그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러시아 무슨 유명한 레슬링 선수인데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 사람 교수 됐을 때 네. 학생들이 다 이해를 못했다고. 이 선수를 들어서 던져. 네. 그 사람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동열이 그런 얘기 있잖아. 야구 설명하면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애들이 못 따라한다고. 선동열 타고난 거. 조종사도 그러거든. 네. 그래서 조종석이 하는 그런 이 부분은 약간 있을 수 있다. 네. 어쩌다 이 얘기로 갔지? 조정석 배우 그 아우라? 배우의 끼가 어.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기 잔근육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정석 배우는 끼가 약간 되게 온몸에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손짓 하나 뭐 이런 것도 남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사실 영화 엑시트를 되게 재밌게 보고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기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완전히 다른 연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 느낌이 네. 진짜 잘한다? 거의 본인이 살렸죠 영화를 혼자. 제가 알기로 이거 하려고 몸무게를 7kg인가 9kg를 맞아요. 감량을 했고 듣기로는 이게 몸무게를 감량한 게 아니라 근육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야 돼. 예, 이 한정미 역할에 대해서 엄청 욕심을 냈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영화 간단한 소개랑 우리 늘 하던 패턴 몇 가지 집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김한결 감독님이라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가장 보통의 연애 네. 나왔던 공효진, 김래원 배우 나왔던 그 영화도 되게 코미디이고 남녀 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약간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좀 뒷담화라든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짚은 영화였거든요. 그것도 영화가 잘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전 약간 남자 감독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여자분이더라고요. 네. 약간 시원시원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영화. 영화가요? 네. 네.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어쨌든 약간 무리수가 영화에 진행해 있어도 이렇게 네. 잘 네. 흐름을 밀고 간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 컨셉이 이게 원작이 있어요. 어. 네, 피콕이라는 원작 영화가 있고 스웨덴 영화였기 때문에 원래 이 원작을 국내로 가지고 오면서 설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디테일이 무너진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요구하는 방향은 잘 끌고 온 것 같아요. 연출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내용도 되게 구성이 괜찮다, 알차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고 한정미 역할 나온 한선화 배우도 그쵸. 너무 그 술 취한 연기 아까도 우리 촬영 전에 얘기했는데 너무 잘하고 그 저는 신승호 배우 그 연기도 제일 좋았다. 신승우 배우도 연기 너무 잘하죠. 후배로서 그 얄밉게 네. 공구 장교들이 할 법한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예전에 DP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서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군인이 좀 잘 어울리고 약간 이제 거만하고 네, 고압적이고 이런 역할을 좀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안에 우매한
이런 네, 것도 좀 네. 잘 표현하고 되게 느껴스럽게 막 꼬시는 그 장면 그런 거 너무 연기를 잘한다. 예, 여자들한테 수작권은 되게 재밌었고 그 영화 타치 파일럿 제가 보면서 여기는 좀 오늘은 얘기거리가 많다 테마가 그 추락 장면을 보고 제가 네. 뭘 떠올렸냐면 예. 아, 이렇게 추락하면은 비행기도 망가지고 승객도 다치고 네.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 아 비용이 어떻게 들까? 그러게요. 어? 네. 너무 벙찌지만 그런 경우가 있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 그 허드슨 가정의 기적의 네, 설리 설리, 네. 그걸 보면 그렇게 비행기 뜨자마자 추락해갖고 승객 다 살아나잖아요. 네. 여기 컨셉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렸다. 거기 설리에도 막 그런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영화에 좀 나오거든요. 맞아요. 보험을 보통 항공보험 같은 거 들고 승객들도 보험을 들었을 텐데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비행기 기종이 지금 몰라갖고 우리 임의로 보잉의 737이라는 비행기를 가정해서 했을 때는 이 비행기가 그러니까 600억 원대에서 뭐 1,300억 원대.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조종석이 일단 살렸다고 나오고 한국의 특성상 그 설리처럼 물에 내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도심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냥 한국의 도심의 공항이 군공항이거나 김포나 이런 것을 딱 봤을 때는 다 살았다고 보면 비행기가 생각보다 망가지지 않았다. 민표 자료를 좀 도와줬는데 민표 생각은 한 10% 망가졌다고 치면 네. 비행기 수리비는 한 66억에서 100억 정도 들었을 것 같고 아, 네. 보험료 나갔겠죠. 두 번째는 승객들에 대한 보상인데 네. 다 살았잖아요. 네. 병원 치료받고. 근데 민표가 되게 후하게 2억을 책정했는데 네. 이제 이번엔 좀 과하고 야 왜 2억으로 책정했냐 근데 민표야? 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이 있죠. 티켓값 도시 환불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못 간 거에 대해서 숙박료라든지 이런 거. 그게 한 150명 정도 타는 걸 가정하면 2억을 배상하면 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기타 비용 뭐 이렇게 한 100억 정도 아까 아, 얘기하신 여행 네네네, 못 가고 네. 뭐 결국은 이제 공항에서 뭐 여러 가지 부수 피해라든지 100억 잡으면 5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아, 손해가 네. 난 거죠. 사람에 대한 보상이 훨씬 크네요,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러프하게 잡아요. 왜냐면 러프하게. 비행기라는 게 더 많이 망가졌어요. 여기 보면 엔진 완전 두 개가 아작났기 때문에 어쨌든 설리 옷도 찾아보고 느낀 건데 날개가 부러지지 않았어야 살 수 있대요. 비행기가 망가질 때 날개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네. 그리고 설리랑 다른 점이 되게 높은 고도에서 추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착륙했다고 가정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얼마나 들까 비교해봐야 이게 느낌 확 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계산이 쉽게 1,000억 원이라고 하고 추락했다면 얼마 드는지 보면은 옛날에 그 콩코드라는 비행기 아시죠? 초음속한 네. 프랑스 콩코드가 추락한 적이 있는데 이때 배상액이 1,990억이래요. 1990억. 네, 그러니까 거의 2,000억. 네. 그러니까 아까 조정석이 사고된 걸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억 이하일 거잖아요. 네. 조정석이 회사를 1,000억 원어치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 회장이 엄청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 어떤 여성 파일럿이어서라기보다는 1,000억 정도 차이면 회사의 손해를 그만큼 예뻐할 수 바꿨다. 있어요. 물론 보험료기 때문에 직접 회사가 지불하진 않지만 네. 뭐 좀 할증이 생기는 거니까. 비슷한 예로 옛날 이 말레이시아 항공 이거 추락한 게 있어요. 태평양에 네.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을 향하던 비행기가 뜬금없이 태평양 가서 추락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얘도 거의 2,000억 가까이 배상했어요. 어. 생각보다 그 조종석이 되게 큰일 했다.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는 네. 그거를 좀 더 살렸으면 어. 그 대사지만 더 재밌었을 것 같은 거죠. 야 너가 그 비행기 살려갖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알아 이런 게 있었으면 뭐 그냥 이렇게 잘했다만 나오잖아요. 좀 더 이렇게 맛깔나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조종석이 남자인 게 커밍아웃 돼 갖고 광고 손해라든지 회사에 약간 손해가 있는 듯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게 쌤쌤이 되잖아요. 사실 이 정도 세이브를 한 거니까. 한정미가 이 사람들을 구했을 때, 비행기를 구했을 때 가지고 온 홍보 효과도 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조종사들 훈련이 잘 돼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각본 이런 흐름이 좋았던 거는 조종석이 엄청 조종을 잘한다는 되게 앞에 많이 배치를 해놓고 뒤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되게 흐름 자체가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비상 상황에 그 후배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고 그 비행기 안에 싸우는 장면이 또 되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녹음되고. 네. 이거 되게 재밌게 잘 했다. 저도 영화 보면서 똑같은 대사를 외쳤거든요. 제발 핸들 놓아라 빨리.
영화 인트로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유퀴즈 그거요? 네, 유퀴즈. 유퀴즈부터 해가지고 여장한 조정석이 막 뛰어 어떤 도로 한복판을 막 질주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퀴즈 영상에 나오는 TV가 있고, 맞다. 네. 그리고 그 파일럿이라는 타이틀이 딱 나오기 전까지의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영화에 대해서 호기심도 확 가고 아마 제가 제작자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조정석이라는 배우는 대부분 모두 다 알잖아요. 그럼 이 배우를 여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예쁘다기보다도 그 남자 배우 조정석에 대한 약간 위화감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인트로에 확 관심이 가게 만들었고 과연 조정석이 여장한 건 알겠는데 왜 저기 한복판을 뛰어갈까? 저도 그게 좀 네. 왜 거기- 뛰지? 맞아요. 그 호기심을 주고 시작하니까 영화에 뭔가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예. 비행을 되게 잘하는 그걸로 유퀴즈에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화 캐릭터 설명과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뭐 이런 걸 너무 잘 충족시켰던 인트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그 얘기하다 느낀 건데 여기 조정석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조정이. 그리고 재능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직업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 그런 소재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재능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보상도 괜찮은 직업이면 영화에서 약간 이제 제작비 이슈로 안 보여줬을 것 같지만 그렇게 비상 착륙을 좀 멋있게 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더 네. 조정석이 멋있어 보였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네, 느낌. 네, 네. 설리도 보면 설리가 이렇게 그 가는 과정이 되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천천히 잘 보여주잖아요. 네. 능력자고.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조정석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화 막판에 이제 조정석이 다른 직업을 갖잖아요. 파일럿이지만 다른 데서 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궁금증은 그 영화 초반에 엄마랑 동생이 사는 집 할부금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조정석이 그 새로운 직업에서는 얼마나 벌었을까 네. 이걸 또 참고를 해본 거죠. 네. 찾아보니까 그 일반 항공사 기장 했었잖아요. 네. 기장의 월급이 그래도 고액 연봉이긴 하더라고요. 네. 예, 대략 뭐 우리나라 뭐 메이저 항공사라고 치면 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 이런 식으로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월봉을 받다가 네. 그 실직자 돼서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 했을 땐 또 잘 벌어서 그 영화 보면 이제 막 아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경비행기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뭐 그게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동남아였을 거예요. 조종사를 하면 얼마나 벌까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초봉이 뭐 2만 달러, 경력이 한 5만 달러, 원화로 하면 2천만 원 중반, 네. 그다음 5만 달러면 6천만 원 중반 정도니까 네. 확실히 한국 항공사에 기장하던 것보다는 좀 손해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그 대출금이나 이자는 그 조정석의 어머니가 또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수익이 날 것 같고, 한정미, 그러니까 원래 한정미죠. 한선아 역할을 하셨던. 거기 40만 유튜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해서 또 찾아본 거죠. 네. 엄마가 100만 유튜버라면 네. 얼마를 벌까? 엄마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유튜버 수익은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 내 광고 수익이 있고 네. 그다음 보통은 유튜버 요새 트렌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광고만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스폰서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따로 엑스트라, 그러니까 유튜브 내 광고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광고를 또 받는 거죠. 네. 이런 수입이 있고 그다음 또 슈퍼챗이라고 스폰 받는 것도 네. 네. 추정을 해보면 일단 100만 유튜버에 그 어머니가 막 조회수 올리면 뭐 30만 뷰 이렇게 정도 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엄청 열심히 찍잖아요. 그렇죠. 미니멈 보통 유튜버들이 주에 2편 정도 한다고 가정해보면 월간 8개 영상에 30만 뷰 평균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 계산 대략 월에 한 480만 원? 월에 500만 원? 480만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더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그 어머니가 보면 그 가수 이찬원이 한 대를 막 다 찾아가잖아요. 뭐 네. 그 집에서 먹어보고. 근데 또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유튜브 광고보다 조금 이름 있는 유튜버면은 한 건에 1,000만 원씩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지에 가서 어제도. 먹어보는 게. 네. 아니 그 간접 광고도 뭐 PPL 하는 게 아. 광고 모델로 하는 거는 1,000만 원보다 사실 더 받는데 네. 대략 그냥 어머니는 좀 연세도 있고 가정을 해보면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게
그 어머니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월에 그래도 뭐 몇 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2개나 뭐 한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슈퍼챗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슈퍼챗은 그냥 대충 한 100만 원. 총 이걸 뭐 다 더해보면 어머니가 월에 추정할 수 있는 수익은 2,5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3억, 4억짜리 연봉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세금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거기 영화 보면 어머니가 집에 안 있잖아요. 네. 나가셔야 된다. 아.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조정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거기다 한선아 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네. 한선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가 좋은 게 네. 광고가 붙기가 쉬워요. 스폰 광고. 그러니까 엄마보다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클 수 있다. 거기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레드 오션이지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음. 생각보다 틈이 있다. 음. 그 옛날 다른 제가 이런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이런 거 여러 거 했을 때 네. 생각보다 뷰티 크리에이터가 다 비쌌거든요. 네.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모르는 화장품이 생각보다 많고 그 뷰티 크리에이터의 팬들이 그 사람이 쓰는 제품을 믿고 여자분들이 쓸 확률이 높고 그래서 남자라서 전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쓰는 화장품을 잘 안 바꾼대요. 맞아요, 피디님?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게 생각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엄마 못지않게 벌면은 여기 제 기억에는 한 월 200만 원 정도 뭐 드는 것 같았는데 부동산에 충분히 갚으실 수 있다. 능력자시다. 이 조정석 월급에서부터 기여해서 조정석이 그래서 동남아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엄마가 능력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간 거잖아요. 그쵸. 결국 자기는 비행이 좋아서 네. 예. 결국 이제 그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난 정말 비행이 좋았으니까 태국으로 난 비행을 하러 가겠어. 한국에서. 아 그런 건가요? 저는 그래도 가족은 부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100만 유튜버가 진짜 대단한 뭐 영화에서는 되게 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자리인 게 네. 전 세계에서도 그 채널은 한 0.1%밖에 안 된대요. 100만 정도. 아 그래요? 네. 물론 채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4만 개 정도 된다. 전 세계로 4만 전 세계로 4만 개 많지만 전체 채널 중에 0.1%라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단하신. 흔하게 봤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군요. 그래서 엄마가 조언하잖아요. 쪽팔리지 말자. 그게 다 그게 그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바이브. 제가 그런 업무하면 얘기할 수 있죠 아들한테. 쪽팔리지 말자. 알지? 이렇게 또 전화 받을 때 엄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가리고. 너무 그런 걸 되게 잘 살렸다. 코미디 영화가 어려운 게 사실은 유행도 너무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네. 그 결을 좀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미디 영화는 영화를 좀 묵히면 음. 그만큼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옛날 웃겼던 영화 지금 보면 안 웃긴 거 안 같아요. 웃겨요. 요즘에 어울리지 않나도 보면 쪽으로 어울리는 건데 그 조정석이 여장하고 면접 볼 때 네. 무슨 이제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주문을 외우잖아요. 아 그쵸. 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이에요. 아 그 면접 장면이요? 네. 예, 재밌었죠.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했는데 뽑혔다고? 아 일부러 의도인가? 그렇게 해도 여성 파일럿을 뽑겠다는 그 어떤 강한 의지를 사실 보여주는. 그게 이제 명백하게 나오진 않죠. 그 이유 네. 뽑힌 이유에 대해서 그게 뭐 여성 파일럿이 희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이사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하여튼 팀장님은 그 장면이 제일 제일 명장면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웃겼거든요. 그리고 네. 조정석의 연기가 가장 정점. 다른 배우가 하기 어려운 연기였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니, 그 맛이 없잖아요. 그 네네. 약간 그 광기에 물든. 네. 범님은 뭐가?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인트로? 아 인트로. 네, 인트로. 그래서 달려가는 그 장면. 네, 달려가는 장면이 너무 리드미컬하게 연출 잘했다. 편집도 좋았던. 네. 사람들 호기심 자극하는 것부터 이 캐릭터 설명까지 쭈르륵 이어가고 유재석이 나오네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르르 열리는. 그쵸. 그쵸. 네. 이게 뭐지 이렇게. 네네네. 여장 하나 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남자 목소리가 툭툭 나올 때 너 위선자 X예요? 내가? 예? 근데 솔직해지는 아빠는 왜 여장하고 다녀 그거? 네. 아 지금 그때 사실 영화 안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밝힌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아 되게 감정이. 그런, 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아빠 냄새가 나잖아.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번외 얘긴데 항공사의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용 중 하나가 뭐냐면 유류비거든요. 네. 네. 저희 비행기 표 살 때 유류 할증료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항공기에 제일 많이 드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친환경 막 이렇게 전기로 차도 가고 뭐 기차도 만들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비행기는 전기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려운 이유가 배터리가 무거웠기 때문에 네. 효율이 떨어져요. 전기를 쓰면 쓸수록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을 계속 쓸 거잖아요. 그 유류비를 그 파생 상품 선물 거래를 통해서 해지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기름값이 올라도 올라가면, 네. 낮은 가격에 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금융 네. 거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네. 그걸 되게 오랜 기간 해온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 전략이었냐면 이 회사는 사실 시총이 196억 정도 사이즈 회사거든요. 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그 유류비를 이렇게 선물 거래로 해지해가지고 번 수익이 얼마일 것 같아요? 뭐 꽤 긴 기간이지만 10년이니까. 네. 네. 글쎄요, 한 100억? 4조 6천억 어치 세이브를 한 거야. 4조 6천억. 회사 가치는 165억인데. 네. 항공사라는 게 우리가 좀 이제 해칭 거래나 이런 거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결국은 유류비가 여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생활에 어떤 금융 상품이 생각보다 되게 깊숙이 영향이 있고 뭐 약간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유류값이 내려갈 때 비행기 표가 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업무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런 항공사는 진짜 이런 게 중요하다. 네. 여기 아까 그 조정석이 비행기를 구했을 때도 한 1,000억 정도 세이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간이지만 네. 4조면 4천억이죠, 연에. 그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 경영이란 게 이렇게 생각보다 비행기 한 4번 구한 정도의 효과가 나네요. 그쵸. 그러면 잘해도. 네. 그렇게 잘 세이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서 네. 요즘 약간 위기다. 아. 원래 그 회사가 생기고 47년간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대요. 네. 그렇게 잘 경영했는데 요새 여행 트렌드는 좀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더 가치 있게 쓰겠다. 그래서 오마카세가 유행하고 그런 것처럼. 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약간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그 비즈니스 퍼스트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순서대로 앉고 이런 컨셉이어갖고 네. 사람들이 좀 더 고급화를 원해서 아. 요즘에 위기에 있다. 아. 뭐 그래서 어떤 이렇게 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다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칭으로 돈 버는 회사지만 또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를 못 따라가니까 또 이렇게 회사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네. 아까 코미디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우리 영화에서도 뭐 이런저런 제가 자꾸 금융적인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실생활에 금융 관련된 부분이 영향 주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투자 아이디어가 원래 이렇게 되게 엉뚱한 데서도 출발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저는 보험이랑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보험이요? 네. 유류비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코미디를 코미디로만 봤지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느꼈거든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나름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게 잘 한다. 그게 되게 흔한 내용이잖아요. 내 꿈을 쫓아라. 근데 그게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성 없고 네. 되게 철딱서니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그 부분이 좀 세련되게 처리했다. 어차피 선택지가 별로 없기도 하고 조정석이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사실 이거는 약간 젠더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여성에 대한 차별, 네. 맞아요, 시선, 맞아요. 차별도 차별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그거를 심각하게 바라보면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런 걸 누구나 다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가볍게 풀어낸 것 같아서 마무리도 막 뭔가 로맨스로 가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모두가 행복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본 분들이. 그렇죠. 로맨스로 갔으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약간 파일럿이라는 주제를 고를 때 이렇게 컨텐츠적으로 할 게 많아서 골랐는데 막상 보니까 영화도 되게 재밌고 좋았거든요. 흥행도 뒷심이 있는 것 같아요. 범님 어떤 것 같으세요? 올해 여름 영화에서 가장 크게 흥행했고요. 오. 네, 427만 명 동원했더라고요.
여름 영화에서 이렇게 매번 나오는 걸 이제 텐트폴이라고 여름 영화가 이제 1년 한국 영화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이니까 이때 가장 큰 걸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회사가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는 아닌데도 427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했다는 건 굉장히 파일럿한테는 큰 성공이긴 하거든요. 네. 가볍게 보기 좋고 가족 뭐 데이트 뭐 같이 보기에 다 너무 좋은 영화죠. 영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재밌게 봤다. 네네.